안녕하세요. 지난 닥스포 2021 1일차 첫 번째 요약 영상에 이어 1일차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파이, 디파이 모두 트래블룰의 정보에 대한 교환 검증에는 문제없다. 대표적인 다크코인인 모네로도 추적이 가능하다. 함지연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의 진행으로 진행된 특근법 이후의 트리블룰 준수 솔루션 대담에서 강윤철 쿨비덱스 한국 대표는 디파이 가상자산 사업자도 트래블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디파이 온체인 트랜잭션 데이터 구분에도 어려움 없이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용기 체인얼리시스 한국 지사장은 믹싱 앤 텀블러 기술을 활용하면 트랜잭션 추적이 어렵다고 하지만 체인얼리시스의 디스믹싱 기술을 활용하면 해당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거래 또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사무사는 트래블룰 등 국제협약의 확대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신고되지 않은 내역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크립토텍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각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설명하고 만약 신고되지 않은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노출된다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며 해외 거래소에 대한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으로 펀드를 만들 수 있다. 권용진 비브릭 공동 설립자 겸 CSO는 블록체인 기술을 펀드 설립에 도입하면 펀드 설립 절차를 115단계에서 41단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명한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특징으로 수탁 관련 단계 및 사무 관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ERC 기반 자동 정산 시스템을 이용해 회계 이슈를 줄이고 이는 펀드 생성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하기 쉬운 펀드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비브릭은 블록체인 기반 펀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펀드나 가상자산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 중이며 현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고팍스, 지닥, 페이코인 등과 함께 예치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파이, 한국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현재 한국은 디파이 트렌드가 해외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지만 해외 역시 완전히 자리 잡힌 시장이 아니기에 국내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ING 은행에서의 디파이 P2P 대출 프로그램 테스트 진행과 NFT 시장의 탈중앙화 및 거버넌스 토큰 발행 사례들을 언급하며 디파이를 기술적으로만 국한하여 접근하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현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지훈 DSRV 대표는 노드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각 체인 별 특성에 맞춰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해 노드 서비스 접근에 용이하도록 해주는 DSRV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현재 인프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갤럭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투자사가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커스터디 관리 체계, 은행에 맞춰질 것.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해외, 국내 사업 진출 어려워져. 박상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커스터디 기관 진입의 필수 조건 대담에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지난해 7월 미국은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통화감독청에서 수탁 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와 가장 유사하다며 실제로 미국은 가상자산 수탁을 은행에 맡긴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커스터디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용한 뒤 반환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은행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커스터디 사업을 통해 자산 보관하고 또 그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민수 한국디지털 자산수탁 이사는 법인 고객들의 실제 고민 사례를 들며 가상자산 업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고민들을 반영하여 법을 만든다면
자본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한류문화 콘텐츠, 소위 K컬처와 NFT가 협업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외 사업자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구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 이사는 최근 특근법 과세로 인해 외국 기업에게 국내 진출이 힘든 시장이 형성되었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국내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강세인 이유는 좋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 것이다. NFT, 메타버스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진행한 디지털 경제의 미래와 가상자산의 역할 대담에서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주식시장이 2009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릴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주식시장의 예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좋은 기업이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가상자산이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 매니저는 새로운 금융자산이 정말 오랜만에 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해당 업계의 새로운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산업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은 NFT나 메타버스는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니며 2000년대에는 유비쿼터스, 2010년대에는 사물인터넷, IoT 등 용어가 바뀌었을 뿐 온오프라인의 연결과 디지털 실물의 경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새로운 용어가 나와 지금의 NFT나 메타버스의 용어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개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재 NFT는 디지털 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CBDC 발행 가능성 낮아.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연구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안성 등의 문제로 인해 상용화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등 중앙은행에서 전 국민에게 PC 혹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CBDC를 발행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에서 CBDC의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앞서 말한 문제와 현재 시장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발행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BDC의 발행 가능 여부는 기술이 아닌 제도로 따져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의 기술 채택 여부의 문제가 아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